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막 이게 뭐 확대해봐. 자 조금 화상도 좋게 해봐. 뭐 번호 딱 나오던데. 뭐 미국 뭐 CSI인가 네. 그걸 보면 막 이렇게 참 뭐. 번호가 딱 나오고. 막 위성에서 막 짜가지고 위치가 막 되게 차 아, 있게 뭐, 딱 나오고. 그치. 야 이거 봐봐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저 보통 수사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여기 예. 보면 아 지금 보스 오른팔. 세상에요. 예, 보스 오른팔. 오른팔. 이렇게 위장도 하고 위장도 하면서 저희가 돌아다니고. 이중생활이군요. 네네 이중생활. 어. 예, 여기서 잡혔네 몇 군데에서. 누가 먼발치에서 많이 찍었네. 네네네. 자 일단 저 우리가 또 만나봐야죠. 예. 그렇죠. 오빠 얘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나이트 브리핑 때문에 번호판도 특정이 안 되고 차종도 지금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확인할 수 있는 게 흰색 SV 종류, 제주 회사도 지금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요. 이 차가 어디에서 들어왔는가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주 IC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역으로 진입을 했거나 기락마을에서 역으로 들어왔거나 아니면 들어올 데가 없어. 반대에 있는 CCTV를 다 돌려서 이 차량을 찾을 겁니다. 스톱. 차량 판독용 한번 따봐. 165. 딱 걸려서 빠져나가도 못해 너는 이제. 고 021 하셨죠? 네. 노주 톨게이트에서부터 역주행 하셔가지고 네. 가진 사실 있죠? 제가 좀 돌아가지고 기분만 피곤했던 상황이라 가지고 졸음운전 하셨다고요? 졸음운전을 해서 4km를 역주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경찰서에 한번 출석 한번 해주십시오. 말 그대로 뺑소니 사건 전문 형사님이십니다. 우리 유창종 경위님. 반갑습니다. 유창동입니다. 무주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지금 18년째 근무를 하고 계시고 총 경찰 경력이 28년이신 베테랑이십니다. 예. 특히 이제 교통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뺑소니 전문 98% 검거율. 검거율이요? 야 이거 대단하네요. 98%면. 예. 사실 그 좀 늘상 그런 뉴스를 보거나 그럴 때 아니 어떻게 해. 빨리 저 병원으로 모시고 가거나 그 후속 조치를 해야지. 안 걸리면 그만이다 이런 식이죠. 시골 지역에는 아직도 외곽 쪽으로는 네. 그런 CCTV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야간에는 또 이게 식별이. 어둡다 보니까 번호판 식별이라든가 차종 식별이 네.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뺑소니 하시는 분들 보면 술을 마셨다거나 뭐 무면 운전이거나 대포차. 그렇죠. 예. 야 어떻게 일단 이 현장을 피하고 보자. 예. 아니 보통 그 이제 가면은 그분들이 어떤 반응입니까 이게 보통? 그냥 퇴근합니다. 아닌 척을 해요? 그렇죠. 맨 처음 아닌 척 하죠. 그럼 저희들이 이제 그 목격자를 그 확인을 하고 동선을 다 따죠. 네. 그러면 알리바이가 성립하느냐. 그리고 그리고 그 핸드폰 사용 내역, 위치 추적, 기지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도 하고. 근데 그래도 경위님이 보시면 아닌 척해도 느낌이 딱 옵니다. 보지 않. 그냥 한 5분 얘기 나누면 네. 느낌 딱 오죠.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어떻게 반응을 몸이 이렇게 합니까? 뜹니다. 말은 그냥 아니다고 하는데 몸은 벌써 반응을 떠오르고 있어요. 이게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는 없는 거잖아. 아니 뭐. 뺑소니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이제 하시는 일은 보통 이 현장 점검을 좀 제일 먼저 그렇죠, 하시겠죠. 이제 예. 인명 상태부터 보죠. 일단 그렇죠. 아무래도 인명사고가 또 있으면. 다행이죠, 예.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는 유류물이 뭔지, 파편이 뭔지. 그러니까 뭔 차종을 수사를 해야겠다.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 차종만 확실해도 사실 이게 수사 범위가 훨씬 좁혀지죠. 줄어. 우리 그 형사님들께서 캐비넷에 뭐 전조등부터 시작해서 최신 나오는 차량에 뭐 이런 그 부품들이 다 많이 보죠. 그것도 공부를 하신다고. 공부를 하죠. 왜냐면 CCTV에 뭐 뒤에라 조금 찍겠다거나 그러면 후미등이나 모양, 변버 모양, 그 사이드 스텝 이런 것도 보고 이게 차종이 뭐구나. 아니 그 이런 걸 확인하시고 흑안줌으로 범인을 찾은 적도 있어요? 예. 아니 근데 흑안줌으로 어떻게 범인을 찾습니까? 그게 이제 탄생가 되는 거죠. 흑을 가지고 이게 어떤 차량일 것이다 유추를 해서 어떤 사건인데 그런 흑안줌으로? 2014년도 사건인데요. 한적한 외곽도로예요. 네. 편도 1차로 도로인데 할머니 한 분 쓰러져 있다. 아유. 그래서 돌아가신 것 같다. 상당히 상처 부위가 심하더라고요. 다리가 진이게 좀. 그래서 현장에 돌아왔었는데
아무런 유리물도 없어요. 타이어 자국도 없고 그것도. 근데 좀 특이한 점이 흙이 이게 또 비산이 쭉 돼 있더라고. 비산 흩어져 있었다는 쭉 얘기예요. 흩어져 있다. 그러면 이 차종이 뭐냐? 그러면 이제 유추해 보면 흙을 떨어뜨릴 수 있는 차는 네. 거늘량이라는 덤프나 아니면 포크레인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고 현장 전에 이제 한 300m 전에 있는 CCTV를 이제 먼저 보라고 그랬죠. 봤어요. 그 6W라고 하는 포크레인이 있어요. 뒤로 이렇게 굴러가. 네. 그게 하나 지나갔더라고요. 그걸로 아무튼 유추를 하고 네. 다른 군에 이미 이동이 돼가지고 그게 서 있더라고요. 그 덤프 저 포크레인. 포크레인이 현장 조사를 하고 흙을 수거를 하고 우리가 채취한 흙하고 국가수로 보냈죠. 네. 이 동일 선물이 나온 거예요. 아, 이 차였구나. 예. 그 사람을 이제 처음에 이제 부인을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 이제 국가에서 감정 결과를 받고 다시 불렀죠. 2차 소환을 했죠. 딱 들어왔더니 진짜 자신감을 좀 들더라고. 진짜 몰랐느냐.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 뺑소니를 잡아내는 그런 노하우들이 또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CCTV 분석도 잘해야 되지만 네. 이제 그게 뭐 분석이 안 될 때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맞고 품는다. 맞고 품는다. 예. 물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낚시 못 잡으면. 맞고. 물 파야죠 이렇게. 아, 좁혀 들어오는 거네. 그렇죠. 이제. 근데 뭐 등록돼 있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찾아요. 찾아서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번호판이 확인 안 되거나 그게 안 될 때는 등록이 돼 있는 차량을 예. 모두 봐서 이 차가 지금 최근에 사고가 났나. 났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요. 목격자 진술이면 차 앞에 뭐가 있다. 그 뒤에 티슈, 꽉 네. 이런 거. 네. 아니면 앞에 인형이 달려 있다. 뭐 이런 것도 해서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잡아낸 범인들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처음 뺑소니를 한 사건이거든요. 처음으로. 예, 98년도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떤 할머니가 돌에 터져 있다고. 근데 현장을 갔는데 그쪽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플라스틱 조각 요만한 게 검은색이 안 돼요. 뭐 처음 뺑소니 할 때인데 뭐 요만한 거 제가 뭐 이게 뭔 조각인지 알 수가 있나요? 이 플라스틱 조각 하나에. 네, 그래서 정비업소를 갔어요. 근데 아마도 정비업소는 이걸 알 것 같더니 정비업소에서 이게 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이. 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범퍼 아닐까 예,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고 오토바이 센터를 갔어요. 오토바이. 예. 오토바이 센터에 딱 갔더니 오토바이 앞바퀴 물바지라는 거예요. 물바지가 조각이 나는 거예요. 아, 오토바이 사고였구나. 예. 근데 오토바이가 할머니를 치고 도망간 거죠. 이거 수사를 하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 플라스틱 조각 하나 가지고 오토바이라는 건 알아냈지만. 예. 근데 그 오토바이가 그 시절에 젊은 애들이 타는 오토바이였어요. 그러니까 막 이래가지고 타는 거고. 아, 이렇게 이렇게 얹혀가지고 타는 그렇죠. 거예요. 예. 막 이러고 그 당시 한참 그 폭주가 네, 조금 네. 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랬을 때. 그런 이제 수사의 방향을 그럼 젊은 애들 위주로 한번 보자. 타겟이 이제 예, 잡힌 그래서 거네요. 이제 고등학생들이 혹시 그러지 않았나? 혹시 학생들 무면허라서 도망가지 않았나? 관내 고등학교를 다 샅샅이 뒤졌군요. 교장선생님 허락하에 얘가 넘어있으면 상처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확인 좀 해봅시다. 그치, 그게 플라스틱이 조각이 날 정도면 일단 차가 그렇죠. 넘어졌으니까. 옆으로 넘어졌겠죠. 오토바이는 넘어지거든요. 옆으로 분명히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은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다친 학생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각 마을 이장들 다 찾아. 네. 오토바이 누가 갖고 있냐 이 오토바이. 그러니까 방송 좀 해라. 네. 그랬더니 한 4일 정도 됐는데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 계속 좁혀 들어가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누굴 오토바이 빌려줬는데 내 오토바이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냥 그럼 오토바이 확인할 수 있겠냐? 아니, 가서 봤더니 그 플라스틱 딱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 누구를 빌려줬냐? 그랬더니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형한테 빌려줬는데 복귀를 했을 텐데요. 했을 거다. 그러냐? 그럼 어디로 갔어요? 그랬더니 진해 해군사령부로 복귀를 했다는 거예요. 진해 해군사령부로 갔어요. 갔어요. 딱 가고 우리가 왜 왔는지 알지? 그랬더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처음 사건이었고 첫 사건이었기 첫 때문에. 사건. 와, 대단하시네요. 플라스틱 조각으로 해서. 아니 그 사실 이제 CCTV를 하도 오래 보셔가지고 좀 시력도 많이 좀 안 좋아지신다고. 예, 좀 제가 지금 안경을 좀 벗고 왔는데요. 예. 눈이 많이 나빠졌죠. 아 이게 늘 이게 보셔야 되니까. 예, 저희들이 많이 볼 때는 3일치가 그거 독재가 어떻게 보는 거야? 야, 나 근데 그거 안 볼 수가 없잖아. 그럼 3일치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종은 알지만 번호를 못 찾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의 이동 경로를 다 따는 거죠.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 이 차종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어디로 갔을 것이 다 하고 그걸 쭉 동선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그 동선에 있는 모든 CCTV를 보셔야 돼요. 다 봐야 되죠. 그 중에 하나는 혹시나 번호가 나올까 싶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어딘가에 번호는 나오지 않겠느냐 희망을 갖고 보는 거죠. 잡아야 되니까요. 그 차를 잡아야 되니까. 찾아야 되니까. 교통사고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또 이제 영안실을 들어가요. 저희들 도와주면 사진을 찍어요. 서류에 다 이제 붙여야 되니까 들어가서 눈 감고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꼭 잡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진을 찍거든요. 그 나와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전국에 계신 교통조사관들이 아마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차를 찾기 위해서 진짜 어딘가에 번호 하나라도 한두 개라도 찾기 위해서 그걸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최고빠른 16km 막 돌다가 차가 하나 옆에 스쳐간다. 네. 뭐 붙었다 그러면 딱 멈추죠. 그럼 다시 빼. 그럼 다시 16km 말고 또 다시 멈췄다가 다시 빼. 다시 빼. 아, 말이 3일치지. 16배속으로 돌도 24시간 이 사람아 돌려봐 이 사람아. 돌려봐 이 사람아. 그걸 왜 저한테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뭐 확대해봐. 자 조금 화상도 좋게 해봐. 그러면 번호 딱 나오던데. 뭐 미국 뭐 CSI인가 네. 그걸 보면 막 이렇게 촥 하면 뭐. 번호가 딱 나오고 막 위성에서 막 짜가지고 위치가 막 되게 차 있지 않아. 그치.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왜요? 우리나라 절대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그 미국 CSI가 보고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이거 안 되냐? 이거 뭐 번호 하나만 나오면 다 아는데 이걸 왜 모르냐? 그러니까. 아예 미국도 그런 시스템이 없을 거예요. 아, 제가 맞아. 제가 영화니까, 영화니까. 영화니까 그런데 영화 속 이야기는 영화다. 영화로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그 영화 속에 007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도로에 이제 있는 그대로 하게 되면은 그 일단 안전벨트 무조건 해야 되고. 예. 범법행위를 못해요. 많이 범법행위. 시속부터 시작. 예, 시속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도 너무 많이 개조를 하면 그것도 법에 걸리는데 네. 그건 뭐 완전 배트맨 차도 그렇고 다 법에 걸리는. 배트맨 차도 지금 우리나라 국내 법상으로는 개조를 너무 심하게 한 거죠. 그거. 그리고 또 옷을 그렇게 입고 타면 안 되거든요. 차를 탈 때. 예. 네, 너무 과한 코스프레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지. 아니, 근데 뭐 자기야 그거는 배트맨 코스프레가 아니,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의 배트맨인데. 신분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좋아하는 차종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 보니 이쁘다는 차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쁘다가 한 차종이요. 예. 보면 참 이 차는 이쁘다. 내가 저기 뭐 막상 타고 싶다 이런 차가. 개인적으로 그냥 네. 희망상이라. 희망사항이죠. 예. 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예. 벤틀리. 좋아요. 벤틀리 좋죠. 이쁘더라고요. 벤틀리 좋아요. 예. 차 살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승차감이 어떤 분들은 하차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차감이 뭐냐면 하차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거를 이제 하차감 때문에 차를 어떻게 좀 하차감을 느끼고 싶으세요? 저는 좀 뭐 하차감 때문에 이제 어떠세요? 프로그램 하차감 한번 느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소리예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하차할 때 그 감을 아니에요? 프로그램 하차할 때 그 감은 좋은 게 없어요. 네,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봐야죠. 여기 저 수감이 있습니다. 사실 네. 이 수감 뭐든지 채울 수 있다면 어떤 걸 한번 잡아보고 싶으세요? 이 수감으로? 뭐든지 뭐 채울 다 수 됩니다. 있습니다. 뭐든지 개인적인 것도 되나요? 되죠. 네. 진급? 진급. 진급을 잡아보고 싶다. 진급을 잡는다면 어떤 진급을 좀 이렇게 못 도망가게 좀 잡고 싶으세요? 뭐 바로 위에 걸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위에 하나씩 올라가야 되니까. 위에가- 지금 못 올라가잖아요. 위에면은 경장입니까? 경갑. 파출 소장 정도.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 경위에서 10년 정도 있으면 이제 30%를 달아준다는 그 조항이 있어요. 예, 있기는.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7년 목전에 좀 오긴 왔네요. 좀 맞죠. 예. 그래서 좀 빨리 이걸로 한번 채워볼까요? 빨리 이걸로 채워볼까요? 예. 네네. 예, 빨리 이걸로 경갑을 채워볼까요? 채워볼까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뭐 이런 얘기 들어서 그렇지만 검거율이 98%라는 건 아직 해결하지 못한 2%가 있다는 얘기군요. 예. 이거는 뭡니까? 사망 뺑소니인데요. 예.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됐네 벌써요. 야 그때 뭐 이게 CCTV도 거의 뭐 거의 없을 없었고요. 때네요. 예. 그 밤에 비가 이제 오고 있는데 그 도로에 사람 한 분이 쓰러져 있다고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사람만 쓰러져 있지 파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흔적이. 타이어 자국 하나도 없고 아, 빗물에 다 또 이게 쉽게 내려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부검도 하고 또 국가수의 옷도 다 보내고 해서 다 이제 감정까지 했는데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목격자도 없고. 예. 야, 그러나 뭐 예전에도 한번 좀 저희가 그알 특집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언젠간 잡힌다. 네네. 예, 이게 또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안 해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통신수사, 부검, 뭐 거짓말 탐지기, 법체면까지도 해봤거든요. 밤에 돌아가신 분 쓰러져 있던 자리 우리가 표시를 해놓잖아요, 이게. 그 자리에 누워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미신일 수 있는데요. 교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건하고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있는 교감, 그 사람 느끼게 해서 그렇게도 해보고.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진짜로. 잘 걸어 다니고 잘 생활하다가 어느 한순간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죽임 당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 찾아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지. 이게 꼭 잡아서 처벌해 주는 게 맞고요. 숨어서 그렇게 지낸다고 해도 편하게 사시지 못할 겁니다. 이제 그만 자수하십시오. 100만 원 다시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있어요. 네. 내가 타면 1인 1닭씩 사줄게. 1인 1닭. 아, 1인 1닭 좋죠. 1인 1닭 좋습니다. 예. 몇 마리 나갑니까? 50마리? 경찰서가 50만. 와. 그러면 뭐 거의 한 100만 원 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그것은 너무 셀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1인 1닭은 세고 2인 1닭. 아, 그것도 새 거예요. 사무실로 네. 2닭씩만 그냥. 이제 다 정리해서 사무실로 2닭씩. 아, 사무실로 2닭씩. 몇 명입니까? 사무실 파트가 12파트. 2닭씩만 해도 뭐 24마리. 들어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청장은 이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을 맡아 임시정부 요원을 지키고 밀정을 찾아 처단하는 일을 했는데요. 이 인물은 경찰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족의 영원한 스승이자 지도자라 불리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민족의 영원한 스승이자 지도자라 불리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김구. 김구 선생님. 자, 맞으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자, 부서별로 2닭씩. 2닭. 자, 정답은 김구 선생님 정답이다. 야, 진짜 맞았어요? 예. 야, 와, 야.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이 문제. 경희님께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와.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올라오는데. 감사합니다. 아, 경희님 축하드립니다. 경갑도 되시기를. 아, 예? Can I possibly be?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문한빛 순경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홍익지구대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홍익지구대는 제가 알기로도 전국에서 제일 바쁜 지구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Well, looky here, what do we have? Another pretty thing ready for me to grab. I love you so, hey, that's what you say. You tell me, baby, please don't go away. You better run away, baby. 지금 홍익지구대에 약 90여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막내입니까? 예, 맞습니다. 와.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해보시니까. 행복하죠. 일단 경찰이 됐기 때문에 예. 제가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던 경찰이 근데 돼서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그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봤지만 진짜 이게 되게 진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 번에 합격하신 건가요? 아니요, 시험 3번 정도 봤습니다. 1년 동안. 근데 세 번째 합격을 하신 예, 거예요? 맞습니다. 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 시험 발표 전날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예. 너무 떨려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밤새고 예. 이제 같이 확인을 했는데 근데요? 번호가 있어가지고 아주 난리 났었죠. 그때 막 소리 지르고.
경찰 됐어요. 왜 경찰이 되고 싶으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영화 속에서 그 형사분들 나오는 영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딱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의미도 깊은 것 같고. 아니 근데 경찰 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가장 힘든 홍익지구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셨다고? 네, 맞아요. 왜요? 제가 아무래도 경찰행정학과 다니다 보니까 홍익지구대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좀 들으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쁘다. 또 홍대 그 이윤과 거리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를 그렇죠. 관할을 네. 하다 보니까 수험생활 하다가 공부가 너무 힘들거나 할 때 경찰 다큐를 많이 봐요. 약간 좀 힘을 좀 얻고 싶어. 얻기 위해서. 네. 내 꿈을 잊지 않기 위해서 경찰 다큐를 되게 많이 보는데 홍익지구대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그 눈빛이 너무 경찰 같았어요. 어떤 눈빛이셨나요? 살아있는 눈빛. 그 눈빛이 막 다들 살아있으시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 보이고 되게 열정 넘쳐 보이시고 그런 모습을 또 보니까 또 제가 또 힘을 또 얻어가지고 내가 또 내가 갈 곳은 저기다. 저 살아있는 눈빛, 저 열정. 맞습니다. 저게 나다. 예. 저기 내가 앉아 있어야 된다. 네. 이명 소리. 지금 어떻습니까? 본인은 그 다큐에서처럼 그 살아있는 눈빛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아 그래요? 네. 네. 화면 속에서 봤던 그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예. 현실은 좀 어떻던가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바빴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주말이 좀 제일 바쁘시겠어요? 가장 바쁘죠. 어느 정도입니까 요즘은? 그 야간 근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한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하시는데 12시간, 13시간 그 정도 근무하는데 금요일이나 토요일 야간 같은 경우에는 150건에서 한 200건 정도? 150건에서 한 200건 정도? 하루에요? 12시간 안에 12시간, 13시간 동안. 시간당 10건 이상씩은 그냥 예. 하여튼 계속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신고가 계속 떨어져요. 어떤 신고들이 좀 들어오나요? 이웃 가다 보니까 뭐 주치자 관련된 네. 이제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술 먹고 싸우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폭행 신고도 많고 또 클럽이 많다 보니까 강제추행이라든지 절도 신고도 많고 정말 다양합니다. 막연히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는 제가 막상 거기서 근무를 하고 겪어보니까 예, 겪어보고 또 밤도 새보고 하니까 정말 이런 일을 아무나 할 수가 없겠구나. 홍익지구대 밤을 3부로 나눠준다고 들었어요. 네. 1부는 단순한 이제 민원 업무, 2부는 주치자 업무, 3부는 이제 정말 만취자분들, 만취자 업무. 아무래도 유흥가가 많다 보니까 홍익지구대의 숙명이라고 다들 이제 받아들이고 계시죠. 이분은 직원이에요? 경찰 근처에. 이분이요? 경찰 소방입니다. 손은 둘 충격 소리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경찰관이에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선생님 여기서 때린 거. 여기요. 정확하게 여기요. 네. 뭐 입었어요, 그 사람들? 빨간 셔츠 정도? 팔에 문신 많고. 일로 도망갔다고요? 네. 근무하면서 느껴본 요 기분 요대로를 알고도 혹시 내가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또 홍익지구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또 홍익지구대 가고 싶어요. 왜 이렇게 홍익지구대에 꽂히셨어요? 일이 힘들다 보면 이제 팀원들이나 이런 직원들끼리 되게 단결도 잘 되고 네네네. 이 결집력이 엄청나요. 되게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요? 서로 힘들 때마다 막 의지도 엄청 되고 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도 홍익지구대에서 일할 수 있고 6개월 정도 계시니까 주치자를 좀 다루는 노하우들이 좀 생겼다 그래요? 얼마 안 돼서 이게 노하우라고 말하기도 네. 좀 민망하긴 한데 이제 길에 쓰러져 있다, 길에 누워 있다 사람이 툭툭 쳐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깜짝 놀라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막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살짝 했는데 나름대로 좀 잠을 자다 깬 거네요. 네. 완전 만취돼가지고 인사불성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마사지를 해서 깨워야 돼요. 그래, 맞아. 마사지를 해야 돼요? 봤어요. 예, 제가 체력 시험 중에 악력 시험이 있는데 제가 악력을 만점 맞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흔한 점수는 아닌데 악력이 좋으세요? 악력 만점 맞아서 그럼 한번 살짝 보통 깨울 때 목덜미 마사지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주치자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깼다. 깨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월하죠. 선생님 들어가세요. 한비 씨, 나 지금 아무리 깨워도 안 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제 지구대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보호 조치라고 하는데 주치자분들을 깨우다 보면은 막 팔을 막 휘둘러가지고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조심하는 게 얼굴 가까이 대지 마라. 얼굴 맞을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 그 취해가지고 그렇게 경찰관들한테 실수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음날 술 깨고 막 엄청 후회를 해요. 음주에 좀 관대한 그런 문화가 좀 개선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경찰이 된 이후와 이전에 불금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셨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불금 하면은 뭐 엄청 신나죠. 네. 설레고. 파리 투나잇. 집에만 있어도 설레고. 내일 집에만 있어도 저는 설레더라고요. 내일 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완전 다르죠. 출근길부터 달라요. 평상시에 이제 제가 야간 출근을 할 때면 이제 다른 분들은 퇴근하는 시간이잖아요. 딱 봐도 일에 지친 직장인들이 엄청 많아요, 지하철에. 금요일 되면은 사람들 복장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네. 어제와. 하고 계속해서 저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반대로.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 가시는 분들이 퇴근하시고 가셔도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저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은 오늘 금요일이구나. 또 아직 신임 순경이고 하니까 좀 긴장도 많이 되고. 혹시 매 순간이 그렇겠지만 나를 가장 긴장케 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신고 나갈 때죠. 신고 이제 딱 떨어져서 이제 그때가 이제 가장 긴장이 되죠.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고 저도 아직 업무에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고. 이 직업병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때요? 한 6개월 정도 됐지만. 직업병.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이용을 하면은 항상 CCTV가 어디 있나 좀 이런 거 많이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 순찰차를 많이 몰다 보니까 뭐 교통 위반 차량 이런 거에 대해서나 뭐 이렇게 누가 끼어들기 이런 거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게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조금 있죠. 얼마 안 돼서 직업병이라고 말하기 조금 민망하긴 한데 몇 가지 있기는 있어요. 뭐예요? 얼마 안 됐는데 뭐 벌써 그런 게 있나 싶기도 한데 옷을 저희는 이제 제복을 입고 일을 하니까 누가 경찰관님 이렇게 부르면 나 부르나? 이렇게 괜히 기분 되게 좋아지고 아직까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나 부르나? 그럴 때 있지. 그럴 때 맞다, 있지. 내가 경찰관이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근데 이 제복 딱 처음 봤을 때 되게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기분 진짜 너무 좋았죠. 이거 입으려고 정말 열심히. 이 제복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좀 혹시? 사명감을 좀 계속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출근 딱 해가지고 이 제복을 딱 입으면은 어떻게 또 이렇게 신고 처리를 해야 하나, 어떻게 또 하루를 또 안전하게 보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한 번 더 하기도 하고. 혹시 저 오늘 공통으로 좀 드리는 질문이 좀 있죠? 공통 질문 중에 혹시 그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예요? 친구들이나 누가 뭐 물어보는 거 없습니까? 그냥 아무거나요? 친구들이나 누가 뭐 물어보는 거 없습니까? 그냥 아무거나요? 저 미안한데 그 공통 질문 아니라는데. 공통 질문 안 해요? 잠시만 외치지 마세요. 자, 요거겠다. 혹시 뭐 범인을 검거하거나 이제 그럴 일은 없잖아요. 있죠. 있어요? 있어요. 경찰인데. 신고 조사, 주치자 얘기하니까. 경찰인데 범인을 검거하죠. 유키즈? 좋아요. 문제 드립니다. 오스트리아에는 나치 시대 독재자인 히틀러의 생가가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정부는 2023년까지 생가를 이것으로 개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수호하는 이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바꿔 나치 추종자들의 성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정답 말하면 되나요? 예. 인권재판소? 인권재판소. 정답은요? 경찰서입니다.
아니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수호하는 이들이 근무하는. 어떡합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봐요. 아 아쉽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자기 백에 있습니다. 자 우리 조셉이 하나. 제가 전기 통하는 걸로 해서 지릿지릿 한번 가봅시다. 버섯 쿠션. 버섯 쿠션. 와. 이거 집 어떻게 들고 가서? 이번 주말에도 별 사고 없이 편안한 주말이 무탈하게. 되셨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기 오랜만에 오네요. 참 이뻐요. 그래도 저 뭐 강바람이 좀 부니까 시원합니다. 네. 그 와이프랑 이제 한강을 많이 나들이 왔었거든요. 저녁에 오면은 이제 야경도 이쁘고 쉴 수 있는 그 쉼터 같은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강에 항상 즐거움만 있는 곳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픔도 있는 좀 한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약간 많이 위험하기도 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은 다들 그렇게 즐기시는 게 저희는 더 뿌듯하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런 분들을 계속 저렇게 즐기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When I think about every time that your eyes light up like mine, I know I want that feeling every single night. Am I crazy to think that you could ever...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강을 지키며 생명을 구하는 한강경찰대 고건 경위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체격이 굉장히 체격을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실례 안 된다면 살짝 만져봐도. 예, 감사합니다. 여기가 장난 아니에요. 운동을 또. 여기가. 이게 우리 그 운동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또 가만히 있다가도 만지면 또 힘을 줘요. 예. 예, 그죠. 예. 원래 저기 뭐 운동 같은 걸 좀 하셨습니까? 예전에 그냥 뭐 저기 쇠질 같은 거 그냥. 그거 좀 헬스. 예. 헬스라도 쇠질이라고. 일단 본인이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한강경찰대 근무하고 있는 고건경입니다. 예.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는 건가요? 첫째로 인명구조 업무하고 그 변사체 인양이라든가 경호 경비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경비 임무까지? 예. 아니 이게 이제 저 수중에서 사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기도 좀 합니다. 예. 어때요? 위험하죠. 위험하고 일반인들 생각했을 때 한강이 맑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시야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은 거랑 뜬 거랑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찾나요? 그냥 이제 수색줄을 이용해서 더듬어가지고 찾습니다. 뭐 잡히는 게 있으면 당겨가지고 확인하고. 손으로 이걸 더듬어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저희가 끌어당겨서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면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좀 저희들도. 실제로 그러신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쌀 가마니 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깨에 부딪히더라고요. 좀 물컹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이라 가지고. 너무 놀라셨겠네요, 진짜. 아니 느낌상으로는 뭐 이렇게 한강물이 그래도 좀 시야가 확보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안 보입니다. 특히 여름 때는 부유물이 많아가지고 더 안 보이고 그 침전물이 좀 이렇게 가라앉을 때 겨울 같은 경우는 시야가 그나마 좀 나오는 편이고 그나마라는 게 한 1m 정도. 1m 정도? 뭐 7, 80cm 뭐 이 정도? 저도 첫 입수할 때는 정말 두려웠어요. 이게 안 보일 수가 있나.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무뎌졌는데 예상할 수 없는,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서 같이 들어가게 되면 뭐 지근거리에 있어요.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뭐 엄지손가락을 만진다든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제 올라가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되게 유한이 돼요. 혼자 들어가면 또 힘들 텐데 옆에 동료가 같이 있으니까 동료를 믿고 들어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돼도 이 친구가 날 구해줄 거다 이제 그런 믿음. 나는 너를 믿고 너는 나를 믿고 이거니까 그래서 한강 경찰 대원들이 다 이제
끈끈해요. 네. 그 동료의 손길이 정말 그때는 엄청나게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막 이렇게 수색을 하다가 이제 저만 혼자 이제 따로 남겨진 기분 같은 게 있어요. 그때 이제 뒤에서 이제 동료가 손을 딱 잡아주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이제 좀 차분해지고 같이 이제 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 생명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한 길을 가는데 빛이 없이는 길을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자격도 뭐 좀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기본적으로 자격증은 이제 라이프가드, 라이프가드하고 인명구조 인명구조 자격증하고 뭐 스쿠버 다이빙 또 있어야 되고, 예, 있어야 되고 이제 선박을 몰아야 되니까 조종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걸 하시려면 예. 그 자격증이 한 3개 정도는 기본이 있어요.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한강경찰 때는 오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지금 횟수로는 4년 차고요. 예. 만 3년 됐습니다. 혹시 좀 이 일을 하시면 생긴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특별한 직업병은 없는데요. 제가 출근하면서 강변북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네. 지나가면서 다리를 좀 보게 되는 버릇이 좀 생기더라고요. 뭐 좀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같은 거 있으면 저거 신고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간혹 이렇게 좀 여기에서도 또 이제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네네. 하기 위해서 이곳을 또 찾는 분들이 또 꽤 계시잖아요. 많이 있으시죠. 예. 예. 그렇게 오셔가지고 투신을 하시죠. 네. 제가 이제 간혹 가다 보면 대교에서 목을 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자체가 이제 죽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이제 육상 구조대에서 이제 그 로프를 끊고 저희 배로 이제 올려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제 손에 로프를 잡은 흔적 같은 거, 생채기 같은 게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결연한 의지로 감행하셨는데 살고 싶었던 거죠. 다시 이걸 제대로 해서 빼고 싶었던 거죠. 그런 거 봤을 때 그거하고 구조가 되신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가방에다가 뭘 집어넣고 뛴 거예요. 난 뜨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난 누구도 날 찾게 할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뛰어내린 것 같은데 교각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구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충동적인 게 큰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살을 후회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싶다. 혹시 또 그런 기분이 들거나 혹시 내가 좀 그럴 때는 주변에 분들에게 꼭 좀 도움을 청하시고 저희 그 상담 전화들이 있죠. 예방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1393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또 보람도 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람은 항상 있죠. 이게 경찰 하면 저희가 경찰에 입직을 할 때부터 예상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체포, 단속 그런 거를 알고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인명구조를 하는 업무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이제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 구조하고 하다 보면 정말 기뻐요. 아 내가 그래도 한 생명을 살렸구나. 진짜 그런 그 어떤 사명감과 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진짜 이 고된 일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자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겠지만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어렵고 좀 힘든 일은 뭡니까? 그동안 이제 많은 변사체 인양도 많이 하고 뭐 구조도 많이 했는데 저 2월에 이제 저 동료였죠. 동료가 순직을 했었습니다. 2월 달에. 그때 가양대교에서 차를 세워놓고 투신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구조는 안 되셨어요. 안 되셨고 구조는 안 되셨어요. 바로 깔아앉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색을 진행해 나갔었는데 수색 중에 그 사고가 나가지고 물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날 2일 차였어요. 2일 차에 올라왔는데 자기 공기 잔량 보고
교각 한 바퀴 정도 수색할 수 있을 것 같다 말하길래 그래 한 바퀴 돌아라. 교각 수색 같은 건 금방 끝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두 명이 같이 들어갔는데 못 나왔죠 그 친구가. 그 재수 씨가 임신 4개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좀 안타깝죠. 얼마 전에 그 조산을 하셨어요 재수 씨가. 조산을 하셔서 지금 조카는 인큐베이터 지금 있거든요. 있습니까? 예. 근데 좀 바람이 있다면 아기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조금 건강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슬펐죠. 그때가 그런 경우를 처음 당해봐가지고 같이 있던 동료가 그래버리니까 전에는 이제 뭐 글 같은 데 읽었을 때 뭐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이라고 표현들 하는데 상상이 되니까 더 슬프더라고요. 그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슬픔이 더 슬펐습니다. 그때. 얼마나 한강이 좀 어둡거든요. 어둡고 그 친구가 또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또 2월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많이 추워했을 텐데 그 어떻게 했을지를 아니까 그 안에서 너무 슬프더라고 그때. 아니 너는 조선 조으로 근무할 때 현도 썰때 몰랐지. 이상하게 힘들거나 좋은 일 있으면 너랑 얘기만 하면 위로가 되고 풀리더라고. 남들은 네가 나한테 의지했다고 하는데 좀 내가 더 의지 많이 했었어. 얼마 전에 너 아들 태어난 거 알아? 너 이름도 지어주고 갔더라. 이현이라고. 이름 참 이쁘더라.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도 자기 힘으로 막 몸 굴리고 하나 봐. 힘이 세다고 병원 측에서도 말하는 모양이야. 너 닮아가지고 그런 거 같다. 아들은 걱정하지 말고 잘 있어. 잘 보살펴 줄 테니까 잘 있어라. 유키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중세시대 교수형을 집행할 때 죄수의 목에 올가미를 감고 뒤집어 놓은 양동이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 양동이를 걷어찬 데서 생겨난 말입니다. 교도관이 죽음을 앞둔 죄수에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목록을 물었던 데서 이름 붙여졌는데요. 2008년에 개봉한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 주연의 영화 제목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네. 자, 맞으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버킷리스트. 정답!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의 영화였죠. 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건 우리 경희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정말 뭐 올 여름에도 그런 사고 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즐기는 이곳 한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특집에 일단은 인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으신데요. 이게 뭐 체구로 굉장히 크신데 또 인상은 상당히 좀 선하시고 귀여우신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감 박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톤이나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귀여우신데 오늘 그냥 이런 특집이 아니면은 약간 그 체육관 관장님이신가? 아니면 세계 팔씨름 대회 1위 이런 느낌의. 너가 나인 것 같니 자유가 그래 돼 사는 삶이 나 여자를 지워갔네. 말 그대로 오늘 특집의 딱이죠. 그렇죠. 저희가 살면서 진짜
절대 가서는 안 되고 네. 가고 싶지도 않은 곳이 바로 교도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도관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아니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가끔 교도관님들을 이렇게 역할로 뵙긴 하지만 실제로 만나는 건 처음이라. 네. 예. 근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만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 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근데 조심하자. 내가 지금까지 유퀴즈하면서 수많은 걸 봤는데 제일 불쾌했어요. 죄송합니다. 교도관님도 다른 옷을 입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도 예. 항상 그들을 보면서 조심히 살아야겠다. 네. 그죠? 착하게 살아야겠다. 아니 이제 그 키가 한 190이 넘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190.5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수도 190이 넘는데 190인데도 이렇게 부러운 190이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부러질 것 같은. 뭔가 좀. 아, 네. 왜 남의 팔뚝을 잡고 그래? 와, 근데 진짜 야, 원래부터 체격이 좋으셨나요? 아니 그좀 어떻게 원래 이렇게 체격이 좋으신 건가요? 아, 원래 체격이 좋은 건 아니었고요. 운동을 하게 된 좀 계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운동? 고등학교 때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학원을 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스크린도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끼임 사고 이런 게 조금 발생할 때인데 할머니가 문에 끼신 거예요, 지하철 문에. 근데 지하철이 천천히 출발을 네,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앉아 계신 마동석 님이랑 비슷한 분이 최고의 그 한 분이 그분이 일어나셔가지고 문을 양손으로 잡고 확 여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힘을 길러서 이웃에게 좀 도움을 줘야겠다. 나의 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네. 내 힘을 가지고 좀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받았죠. 네. 야,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일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십니까? 실제 지금 하시는 교도관 그 업무에도? 사실 간접적인 도움이 좀 되긴 어떻게 합니다. 됩니까, 이렇게 좀? 저한테 오면 좀 상냥해지죠. 네, 사실 이게 교도소가 사람이 많이 모이다 굉장히 많죠. 보니까 소문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한 공간 안에만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얘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 계장님은 뭐 특수부대 출신이다, 뭐 국대 출신이다, 뭐 이종 격투기 출신이다. 사실 이제 저한테 확인하러 오기도 해요. 뭘 어떻게 와요?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거기 나오시지 않았냐고, 그 부대 나오시지 않았냐고. 그러면 제가 뭐 굳고 부인을 안 하고 나왔다고 그냥.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는 아닌데? 이렇게 다 영업상의 또 그런 저의 아니 무슨 영업상? 영업 방법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교도관은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건가요? 이것도 시험이 있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국가직 공무원인데요. 네,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건데 전공이 뭐 법학이나 뭐 교정학 이쪽은 전혀 아니고 영어랑 호텔 경영학을 전공을 했었어요. 지금 사실 호텔 경영 이제 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아주 일부긴 하지만 좀 비슷한 부분도 없잖아요. 백이호, 백삼호 이렇게 호텔도 맞습니다. 저희가 객실 배정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그렇죠. 객실 배정을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학교 선배가 교정학이라는 책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교정학.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 뭐 치아 교정하는 뭐 그런 거냐. 뭐예요? 그랬더니 근데 네 교도관 아니야 그래서요. 그런 거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를 봐라. 그린 마일 재밌었어요. 그거 재밌었죠. 그린 마일 진짜 재밌게 봤어요. 문제 수용자가 그 탐 행크스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요. 근데 그거를 참습니다. 그걸 참고 이제 넘어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 일을 또 당했어요? 예, 당하더라고요. 침을 누가 뱉었어요? 재소자가? 이제 정신질환 수용자였는데 근데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참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딱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톰 행크스다. 예. 약간 좀 빙의가 좀 살짝 되셨군요. 그린마일처럼 저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마음으로 한번 이분들을 맞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교도관이라는 뭐 이렇게 직업을 좀 얘기를 하거나 하면 보통 어떤 반응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동창회에 가셨는데 보통 동창회 가면은 아들 자랑 막 하잖아요. 좀 하시죠. 많이 잘 가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희수가 네 아들 뭐 하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 교도소에 있어. 이게 분위기가 싹. 맛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근무하는데 이거를 줄여서 그래서 여사님께서 예전에 그 개그맨 김영철 형이 그 군복무를 교도소에서 하셨대요. 맞아. 그래서 어머니께서 택시 타고 어디 교도소 좀 가주이소. 그 아들 만나러 갑니다. 아이고 지금 얼마나 지금 1년 6개월 됐습니다. 아유
왜 뭐 때문에 뭐 어쩌갑니까 나라에서 가라면 가야지만 이렇게 대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다 네. 보니까 아마 이게 좀 잠깐 주변에서는 근데 사실 저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맞습니다. 정말 수용자 교정 교화와 진짜 사회 방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는 이제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좀 억압하고 뭐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사실 저희의 진짜 모습은 수용자들을 구금하고 이렇게 구속하는 역할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사회에 잘 정착시켜서 다시 이곳으로 들어오지 않게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까? 요거가 가장 주된 저희 목적이거든요. 아니 그 좀 이 교도관의 업무가 좀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뭐 재소자들, 뭐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모습만 비춰지는데 12개에서 13개 과가 있고, 예, 거기에서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제 종교 활동을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이제 우체국 같이 서신을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고, 우체국도 또 있으시고, 또 편의점 주인 같이 이제 물건 파는. 네. 이게 교도소에서도 그런 걸 팔고 그래요? 네, 다 팝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OMR 카드 같이 이렇게 딱딱딱 찍어서 현실에서 제출하면은 저희가 딱 가서 배달해 줍니다. 거기. 구매품 물품 확인할게요. 전기 면도기 여기 사인 좀. 웬만한 거 다 있어요. 네,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즉석식품 이런 것도 다 되고요.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즉석식품은 그건 안 되는구나. 없지만, 네. 저 이제 궁금한 게 거기 계신 분들도 이제 TV를 보시잖아요. 유퀴즈도 나가고 합니까? 유퀴즈는 지금은 방송을 안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통합교화방송센터에서 그것을 편성을 해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송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방송들이 거기? 예능도 한 번씩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이 드라마도 나가기도 하고, 뭐 런닝맨이나 뭐 이런 것도 나가고. 그분들한테 보여주면은 막 뛰쳐나가고 싶어서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또 그런 면이 있었는데 건의라 좀 해야 돼. 근무하신 지가 지금 한 15년 정도 되셨다고 네네네. 했는데 천안교도소에만 계속 근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지금 천안교도소에서 근무한 지 좀 얼마 안 됐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청송교도소. 제일 무섭다는. 뭐 예전에 그랬죠. 이제 거기랑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 그다음에 서울구치소, 그다음 지금 천안교도소에. 뉴스로 접한 이런 그 강력 범죄자들도 네네. 좀 이렇게 그 담당한 적도 있습니까? 제 초임 때 청송교도소 시절에 희대 탈주범 신창원. 운동을 단독 개호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운동 시킬 때 이제 사회 무리 사범들은 단독으로 운동을 시킵니다. 다른 수용자들이랑 이렇게 만날 수 없게. 접촉을 할 수 없게끔. 근데 제가 초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덩치가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제가 마음은 되게 좀 약하거든요. 또 막 그러는데 그때 엄청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눈에다 힘 딱 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눈에 힘 주고 운동 나오세요. 딱 이렇게. 이게 좀 무게감 있게 얘기를 해요. 아니라다니까 우리 담당님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무슨 운동 하셨어요? 딱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김천 소년교도소 시절에 복싱을 배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모션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한테 공격 오는 줄 알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제가 무게력하게 이게 좀 왜 집에 가서 엄청 이불킥을 하면서 이게 사실 그 굉장히 좀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이 수용자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이럴 때는 좀 감정적으로 좀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인터넷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3개월 된 딸 아이를 굶겨서 죽인 거예요. 게임방에서 계속 게임하다가. 기억이 납니다.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났던. 딱 마주하는 순간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게 제 아이가 그 정도 나이였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계속 보면서 이렇게 내가 이 직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약간 회의가 느껴질 때도 있어요. 국민들의 법 감정과 계속 높아지는 수용자들의 인권 이 사이에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갈등과 딜레마를 겪어요. 이런 수용자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도 사실 좀 있고 혹자들은 사람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 사람은 변하지 않구나.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또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제가 정말 아꼈던 수용자가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감사해요. 아, 잘 살고 있구나. 아, 사람이 변한다. 변할 수도 있다. 네. 아니 이게 좀 교도관 분들하고 이렇게 좀 기싸움을 좀 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그 수용자분들도 좀 있습니까? 사실 기싸움 많이 해요. 아, 그래요? 특히 눈싸움 좀 많이 하고요. 눈싸움을 해요? 네. 수용자들의 이제 간을 봅니다. 어떻게 해요? 눈싸움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눈을 보면 눈을 깔아야 되는데 안 깔고 눈을 계속 쳐다봐요. 눈을 깔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이 눈싸움을 시도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내가 먼저 피하면은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밥 없거나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거 있어요. 실제로 저도. 있어요? 진짜요? 제가 이렇게 순찰하러 이렇게 돌아가면은 지나갈 때 탁 떨어뜨려가지고. 네, 그래서요. 바지에 딱 묻히고 자기가 실수한 것처럼.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밥이 딱 묻었어요. 보통은 이제 딱 내려면 에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거 잘 맞추시는데. 에이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엎으셨네요. 다시 퍼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히려 더 미안해해요. 오히려 더 미안해하고 오히려 더 그 담당자 말을 잘 듣습니다. 그분들은 좀 싸우자고 하는 건데 오히려 상대방이 피해버리니까 그냥 더 머쓱하게 만드는. 네, 맞습니다. 이 안에 노하우죠. 진짜. 교도관님도 좀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문이 열려 있는 거를 잘 못 봐요. 수용동에도 문이 열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렇죠. 특히 이제 서랍 그리고 싱크대 여기 찬장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서랍도 그러세요? 네, 서랍도. 저희 와이프가 너무 잘 열어놔요. 워낙 개방적인 분이라 막 문을 열어놓으면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런 데 문이 열려 있고 그러면 좀 불안하신 거죠? 네, 제가 다 닫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부터 딱 앉으시자마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쓱 한번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 머리수를 세는. 진짜 있었어요 이미? 여기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한 17명인가 계신 것 같은데. 본인을 제외하고요? 아니면 어떻게? 저를 제외하고.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맞네요. 본인 제외하고 17명 맞네요. 네네. 뭐 어디 놀러 가고 이러면은 또 저한테 인원 파악을 시키고. 그러니까 교도관님이 딴 것보다 인원 파악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 혹시 내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교도관은 어떤 일입니까? 등대라고 생각해요. 등대요. 네. 저희 직업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빛이 나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좋네. 등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공통 질문 오늘 한번 좀 드려볼까요? 네네네. 혹시 교도관님은 살면서 안 만나면 좋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교도관님이 안 만났으면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간호사. 왜요? 사실 저가 병원 가는 되게 싫어하는데 사실 주사를 주사 맞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사실 엉덩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 그럼 반대로 꼭 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뭐 그냥 일반인도 상관없어요. 고 김동민 교감님이라고 저희 선배님이신데 그 수용자한테 쇠파이프로 맞아가지고 순직하신 분이에요. 네, 뭐 이렇게 뉴스로 나오기도 했는데 크게 저희가 좀 이렇게 당한 거는 이슈화가 안 돼가지고. 그거는 진짜. 그래서 2004년 정도에 일어났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또 저하되고. 그분이 겪었을 고통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수용동에 들어가면은 수용자들이 거의 많게는 100명이 넘을 때도 있고요. 보통 한 7, 80명은 있어요. 근데 저희가 혼자 관리를 하거든요. 언제 어느 상황이 노출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 다시 없으리라고는 또 보장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조직에는 정말 큰 아픔으로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 가해자는 아직도 이제 수감되어 있습니다. 네. 참 정말.
혹시 좀 만난다면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계장님 빨리 피하세요. 제가 말아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제가 그 사건을 막고 싶고, 선배님 많이 아프셨죠? 저희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저희 유키즈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100만 원 타신 분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네, 불우 수용자들한테 영치금으로 나눠주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키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문제를 드립니다. 하여튼 조선시대 이것은요 5가지 미덕을 갖춘 음식이라 하여 오미라고 불렸습니다. 부드러운 맛이 1덕, 은은한 향기가 2덕, 아름다운 광택이 3덕, 반듯한 모양이 4덕, 먹기에 간편한 것이 5덕이라고 했는데요. 새 운수가 안 좋게 나온 사람이나 관제수가 낀 사람들은 이것의 한 귀퉁이를 잘라 먹으면 애군이 사라진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흔히 밥상 물가의 상징으로 통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혀 모르겠네요. 자, 5초 시간 드립니다. 밥상 물가의 상징. 떡. 정답은요? 두부입니다. 두부. 그렇구나. 한 귀퉁이. 두부네요. 네, 저기. 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상상 못했네요, 두부. 또. 여기 뭐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 조셉이 하나 좀 뽑아주세요. 그래도 뭐 좋은 거. 자, 일렉트로닉으로 한번 저희가. 이거 뭐지? 방구석 서핑 세트. 이건 뭐야 또? 아유, 이거 또 최악인데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아유, 이거 최악. 이거 한 번만 써보시고. 이게 뭐지? 이거 옷이네. 아우, 이거. 이게 잘 어울리시긴 하네요. 어디 봐봐. 써보. 약간 레슬러 같은 느낌. 예전에 그 저기 미국 WWF 이런데. 네네네. 워리어 같은 느낌. 예, 워리어 같은데. 야. 이게 이불이네. 아유, 이거 어떻게 덮고 자겠어요, 이거. 네.